요즘 몸에 힘이 없고 괜히 무기력하고 오후만 되면 정신이 멍해지는 분도 있으시죠? 밥을 굶는 것도 아니에요. 잠을 아예 못 자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하루 중간만 지나면 몸이 축 처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뭘 하려고 해도 기운이 안 납니다. 장 한번 보고 오면 진이 다 빠지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자, 손주 한번 안아주는 것도 예전 같지 않으시죠? 저녁 때쯤 되면 그냥 소파에 눕고만 싶어집니다. 사실 이거는 한두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중년이 넘어가면 10분 중에 서너 분이 이런 기력 저하를 겪고 계시거든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내가 너무 피곤한가 보다. 밥 좀 잘 먹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나이 탓도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몸에서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기운이 난다는 건 그냥 배가 부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움직이려면 몸을 만드는 재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육을 유지하는 재료, 에너지를 만들어 쓰는 재료,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기본 재료가 있어야 기운이 나요. 그 재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단백질, 그리고 단백질이 잘게 쪼개진 아미노산입니다. 고기, 계란, 생선, 콩이 기력에 좋다고 하는 이유도 결국 이 재료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운이 없다는 게 밥을 덜 먹어서다.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재료가 부족하다는 신호인 겁니다. 배는 부르는데 기운이 없다면 바로 이 경우인 겁니다. 자, 참고로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물 다음으로 많은 성분이에요. 그만큼 부족하면 온몸에서 티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나이 들면 적게 먹어야지. 기름진 거 줄이고 소식해야지 하시는데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만큼은 젊을 때보다 오히려 더 챙기셔야 되거든요. 복잡하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유럽 임상영양학회하고 우리나라의 대한노인의학회 같은 전문가 단체들이 권하는 기준이에요. 젊은 성인은 체중 1kg당 0.8g이면 충분한데 65세가 넘잖아요. 그러면 1.0에서 1.2g까지 더 드시라고 권장해요. 체중이 60kg이시라면 하루에 단백질이 60에서 70g을 챙기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소화하기도 쉽지 않은데 왜 이런 거 더 먹어야 될까요? 자, 제가 듣기 쉽게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젊을 때 우리의 몸은 물이 꽉 차는 멀쩡한 항아리예요. 물을 부으면 부은 만큼 잘 담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항아리가 어떻게 돼요? 밑이 살짝 새기 시작합니다. 금 가는 거죠. 같은 양을 부어도 담기는 양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게다가 나이가 들면 우리 근육이 단백질을 받아들이는 힘 자체가 둔해져요. 젊을 땐 단백질이 들어오면 근육이 바로바로 받아 쓰는데 나이가 들면 같은 단백질이 들어와도 근육이 꾹 뜨게 됩니다. 여기에 나이가 들면 치아도 약해지고 소화 효소도 줄고 입맛까지 떨어져서 자연히 단백질을 덜 드시게 되는 거죠. 제가 아시는 분들은 이 단백질을 채우기 위해서 죽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저것 다 때려 넣어서 다 간 다음에 한 입에 꿀꺽하게끔 그 맛이 맛있는지 맛없는지도 모르게 그냥 영양 채우려고 그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우리가 나이 들수록 항아리에 들어갈 수 있는 물들이 점점 새는데요. 이 항아리가 새는 만큼 둔해진 만큼 더 부어져야 겨우 본전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이 단백질을 얼마나 드시는지 조사해 봤더니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65세 이상에서 권장량을 채우는 비율이 남성은 절반 정도 돼요. 여성분들은 셋 중에 한 명밖에 안 됩니다. 3분의 1밖에 안 먹는 거예요. 특히 아침에 단백질이 가장 부족하다고 나오거든요. 아침은 대충 드시거나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럼 이것들이 부족하면 뭐가 문제일까요? 자, 단백질이 모자라면 우리 몸은 이 근육을 전부 헐어버려서 몸에 필요한 더 중요한 에너지를 쓰는데 써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무기력증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근육의 역할이 활력 저금통입니다. 이 근육이 부족하면 그 저금통을 계속해서 다른 데 쓰는 거예요. 자, 이 근육이 계속 빠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근감소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나라 65세 이상인 분 중에서 3분 중에 1분이 넘게 이미 이 근감소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의원 교수에 따르면 우리 근육은 30대 중반부터 가만히 있어도 해마다 1%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냥 두면 1은쯤에는 한창 때의 절반 가까이 빠지는 거예요. 게다가 근육은 단순히 힘만 쓰는 곳이 아니라 몸에서 가장 큰 단백질 창고이자 혈당을 조절하는 곳이라서 근육이 줄어들면 기운만이 아니라 여기저기가 같이 흔들리는 겁니다. 쉽게 넘어지고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지고 그게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확 떨어집니다. 뭐 낙상사고 같은 것도 있죠. 네. 게다가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하고 상처 회복도 같이 느려져서 잔병 치레가 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기운이 없다는 건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내 몸에 저금통, 근육 저금통, 단백질 저금통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들으시면 '그래 뭐 단백질 잘 챙겨 먹으면 되겠네.' 하실 텐데 사실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밥을 잘 드시는데도 이상하게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지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그 이야기하고 나이 들어서도 부담 없이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정리해 놨으니깐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궁금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내 근육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집에서 바로 확인하는 방법하고 오늘 당장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습관부터 제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랑 같이 딱 세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는 손가락 고리 테스트예요. 자, 양손, 엄지하고 검지,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종아리에서 가장 굵은 부분을 이렇게 감싸 보세요. 이때 손가락이 서로 안 닿고 종아리가 꽉 차면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근감소증 위험 신호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딱 이렇게 맞물리거나 오히려 헐렁하게 남으면 근육이 빠지고 있다는 거, 근감소증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의자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는 겁니다. 팔짱을 끼고 팔 힘을 안 쓰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5번 해보세요. 해보시겠어요? 이게 12초 안에 안 되고 더 걸리거나 팔로 무릎을 짚어야 일어나신다면 다리 근육이 많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근감소증 신호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요즘 들어 페트병 뚜껑 따기가 부쩍 힘들어졌거나 횡단보도 신호 안에 길을 다 못 건너시는 일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것도 근육이 많이 줄고 있다는 신호인 겁니다. 최근 1년 사이에 별다른 이유 없이 몸무게가 줄었거나 계단 오르기가 부쩍 힘들어지셨다면 그것도 같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해당되는 게 있으셔도 너무 놀라지는 마세요. 이건 병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챙기셔야 한다는 알람이고 다행히 근육은 나이가 많아도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안 들이고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습관 딱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백질을 몰아서 드시지 말고 나눠서 드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한 끼에 고기를 몰아서 드시는데 우리 몸은 한 번에 많이 들어온 단백질을 다 쓰지 못합니다. 국제 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한 끼에 20g에서 30g씩 세 끼로 나눠 드시는 게 근육을 지키는 게 훨씬 낫다고 합니다. 화분에 물을 줄 때 일주일에 한 번 양동이로 들이붓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주는 게 나은 거랑 똑같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아침 단백질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계란 하나, 두부 한 조각, 우유 한 잔이라도 아침에 단백질을 넣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이 부담스러우시면 두유 한 잔이나 삶은 달걀 2개, 그릭 요거트 한 컵처럼 간단한 걸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이거 다 드시라는 게 아니라 하나씩만 해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양보다 질입니다. 같은 단백질이라도 계란, 생선, 살코기, 콩, 두부 같은 양질의 단백질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고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검정콩을 추천드립니다. 검정콩은 소고기보다 단백질 함량이 2배 이상 높고 장에서 흡수도 잘 되거든요. 밥을 지으실 때 현미나 잡곡에 검정콩만 섞어 드셔도 단백질이 확 늘어납니다. 자,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먹은 것만으로는 반쪽입니다. 반드시 움직임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단백질이 근육의 재료라면 운동은 그 재료로 근육을 짓는 공사입니다. 벽돌이나 시멘트 그리고 철근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공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대로 쌓이는 거죠. 이게 바로 뱃살로 되는 겁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의원 교수도 책에서 근테크, 그러니까 근육을 저금하듯이 모으라고 강조하시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하루에 10분 앉았다 일어서기, 벽 짚고 팔 굽혀 펴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가벼운 아령이나 밴드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자, 한 가지 팁을 제가 드리면 운동은 단백질을 드신 뒤에 하시면 더 좋습니다. 재료가 막 이게 따끈따끈하게 들어온 참에 공사를 하면 근육이 더 잘 지어지거든요. 그리고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뀌려면 비타민 D도 필요한데 하루 15분 정도 햇볕만 쬐셔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두세 번만 꾸준히 하셔도 쌓아둔 단백질이 비로소 근육이 되고 기운으로 확 돌아옵니다. 중요한 건 며칠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적어도 3달은 꾸준히 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운동 정말 안 하다가 한 일주일만 했는데도 하루가 다르고 잠도 훨씬 더 잘 오고 기운도 확 올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릴 게 있는데요. 만약에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확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진다는 거, 심하게 어지러운 증상이 있으시면 이건 영양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부터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는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그냥 기운이 없고 밥을 먹어도 든든함이 오래 안 가는 그런 분들을 위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운이 빠지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재료가 부족해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단백질과 아미노산 같은 기본 재료를 끼니마다 나눠서 질 좋은 걸로 채우시고 운동까지 같이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음식만으로 매일 충분히 챙기는 건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뭐 고기를 많이 드시자니 속이 부담스럽고 매 끼니 챙기기도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밑 빠진 항아리처럼 먹어도 흡수가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밥을 잘 드시는데도 오후만 되면 기운이 빠지는 그런 진짜 이유, 그리고 부담 없이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채우는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놨습니다. 이 고정 댓글에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